자, 다음 보기에서 감지기 종단 저항의 설치 장소 두 곳을 고르시오. 자, 이제 보기를 보세요. 발신기, 수신기, 수신기와 수신기 간의 배선, 수신기와 발신기 간의 배선, 발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수신기만, 발신기에서 가장 먼 수신기만. 자, 보기 중에서 종단 저항의 설치 위치가 어디냐? 자,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발신기에 우리 많이 설치하죠. 종단 저항, 발신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오잖아요. 발신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신기에도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정답이고요. 이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종단, 이 용어 자체가 종단, 어디예요? 끝부분에 설치하는 게 종단 저항이잖아요. 끝부분에. 근데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종단 저항이니까 항상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수신기만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신기에는 설치를 하지만 발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수신기에만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발신기에서 가장 먼 수신기에만 설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기에는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지기 종단 저항의 설치 장소 두 곳은 발신기와 수신기 두 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이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또 보실게요. 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바로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바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예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경보 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어떤 설비죠?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 경보기의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비상 전원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의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바로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여기 있는 20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이걸 설치한다.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바로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보기에는 비상 조명 등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비상 전원의 출력 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비상 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선정할 것.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바로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 보기 중에 여기 있죠.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선정할 것. 이렇게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빈 곳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전동기 펌프 제어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M은 전동기, P는 펌프, MC는 전자접촉기, X1과 X2는 계전기 또는 릴레이, RL은 적색등, GL은 녹색등, BG는 경보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도면의 주 회로에 표기된 THR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THR 있죠? THR. 이 THR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열동 계전기가 되는 거죠. 서머 릴레이라고 해서 THR은 우리말로 열동 계전기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열동 계전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펌프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 상태에서 계전기 X1이 여자되었다. 이때 회로의 동작 상황을 모두 설명하시오. 단, MC, BG, RL, GL에 대한 내용을 모두 쓰시오. 자, 보세요. 펌프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열동 계전기 B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MC가 여자되어서 펌프가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계전기 X1이 여자되었대요. X1. 자, X1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X1이 여자가 되려면 이 열동 계전기 B접점이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MC 쪽으로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MC는 소자가 되면서 펌프는 멈추겠죠. 그래서 계전기 X1이 여자가 되면,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자, 전자 접촉기 MC가 어떻게 돼요? 소자가 되죠. 소자 되면서 펌프는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자, 그러면 MC가 소자가 되었죠. 소자가 되면 이 접점이 어떻게 돼요? 붙었던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GL 등은 소등이 됩니다. 그리고 X1이 여자가 되면 이 접점이 붙겠죠. 이 접점이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경보벨이 울리고 그리고 이 접점도 붙기 때문에 RL 등이 점등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계전기 X1이 여자가 되면 전자 접촉기 MC가 소자가 되면서 자, GL 등은 소등되고 그리고 경보벨이 울리면서 RL 등은 점등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MC, BG, RL, GL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작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경보벨이 울리고 있을 때 이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지금 보세요. 경보벨이 울리고 있을 때 이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자, 경보벨이 멈추려면은 이 X2의 B접점이 떨어지면 경보 울리지 않겠죠? 그러면 X2의 접점이 떨어지려면은 X2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X2가 여자가 되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죠? 여기에 있죠? PB3를 눌러야 X2가 뭐가 돼요? 여자 되는 거죠. 그럼 X2가 여자 되면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보벨은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냐? 바로 PB3를 누른다. 누르면 되는 거죠. 푸시 버튼 스위치를. 그러면 경보벨이 멈춥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도면에서 PB1과 PB2는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자, 여기 있죠. PB1, PB2. 자, 여기 보세요. PB2를 누르면 MC가 여자 되면서 펌프가 기동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MC가 소자되기 때문에 펌프는 정지하는 거죠. 그러면 PB1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펌프, 자, 펌프 정지용. 그죠? 펌프를 정지시키는 용도예요. 그리고 PB2는 반대로 펌프를 뭐 하는 거예요? 펌프를 기동시키는 용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PB1은 펌프 정지, 그리고 PB2는 펌프 기동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어떤 원인으로 인해 THR의 보조 B접점이 떨어져, 자,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 자, 어떤 원인으로 의해서, 자, X1 코일 측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붙었어요. 자, 접점이 떨어진 어떤 원인을 해결한 후, 이 접점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열동계전기 B접점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대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동으로 복구가 안 되죠. 열동계전기는 자동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복구시킨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자, 제어 회로의 동작 상태를 분석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계소의 어떤 접점인지 모두 쓰시오. 자, 보세요. 제어 회로, 여기가 제어 회로죠. 제어 회로의 동작 상태를 분석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어디가 불필요하냐? 여기입니다. x1의 B접점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x1이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열동계전기 접점이 이쪽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x1, 이 x1 계전기와 이 접점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전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x1 접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느 계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계수예요? 보조회로. 주회로, 보조회로. 자, 보조회로에 x1 B 접점이 이제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을 할 때는 보조회로의 x1 B 접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거죠? 필요 없습니다. 동작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답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중계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시오. 자, 이것은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자, 이것을 설치하고, 자, 뭘 설치하는 거죠? 바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 씌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어떤 시험을, 자, 어떤 시험이에요? 바로 도통시험이죠.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중계기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터 컨트롤 센터에서 펌프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한다. 자, 전원은 삼상 415V이고 모터의 동력은 삼상 37.5kW, 역률은 0.81일 때 모터의 전부와 전류를 구하시오. 자, 지금 전부와 전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전력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P는 지금 이게 전원이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제 에타가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전부와 전류 I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식을 그냥 해볼게요. 자, 전부와 전류 I는 루트 3 곱하기 V 코사인 세타 에타분의 P가 됩니다. 자, 이 공식에 바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이 415V라고 했습니다. 415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이고요. 그리고 Q율은 안 나왔죠. Q율 안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1로 놓으셔도 되고요. 제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예요? 용량이 37.5kW래요. 그러면 37.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죠. 킬로와트니까.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65.21이 나옵니다. 65.21이 나오고요.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와 전류를 간단하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평면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감지기의 설치 높이가 3.6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전화선이 없고 감지기 종단 저항은 발신기에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을 보실게요.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를 구하시오.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기 감지기인데 이게 기준 면적을 알아야 감지기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죠? 부착 높이는. 그리고 감지기 종별로 따졌을 때 1종과 2종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3종은 면적이 다르죠? 자, 얼마예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때 1종과 2종은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고요. 3종은 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리고 부착 높이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3종은 없는 거네요. 자, 그럼 보세요. 감지기의 설치 높이가 3.6m래요. 3.6m.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지기는 2종입니다. 2종. 여기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얼마냐? 15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기준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지기의 개수는 자, 바닥 면적, 가로가 30m고 세로가 20m죠. 기준 면적이 150이기 때문에 150으로 나누어 줍니다. 150으로. 자,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몇 개 나와요? 4개. 그래서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다음 2번. 1번 항에서 구한 감지기를 평면도에 배치하고 기기관을 단선도로 그려서 그 위에 배선 가닥수를 표시하시오. 단, 감지기 도시기호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배선 가닥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이 평면도상에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감지기의 개수만큼 평면도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감지기 도시기호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고 했어요. 자, 어떤 감지기예요, 지금? 광전식 연기 감지기죠. 자,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도시기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연기 감지기죠. 그렇죠? 이 연기 감지기 옆에 바로 대문자 P라고 써줘야 돼요. 이 P가 포토 일렉트릭의 앞글자 P를 쓴 겁니다. 광전식, 포토 일렉트릭. 그래서 P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4개니까 자, 2개씩 자, 2개의 줄로 배치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시 기호를 그려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지기 간에 이렇게 루프 형태로, 자, 루프 형태로 연결을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중에 하나는 발신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발신기와 그리고 수신기 연결해주면, 자, 배선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지기 종단 저항은 발신기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발신기에다가 종단 저항을 이렇게 하나 그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닥수를 표현할 건데, 가닥수는 이러한 식으로 세 가닥이다. 세 가닥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감지기 배선부터 볼게요. 감지기. 자, 감지기 이제 루프 배선이기 때문에 몇 가닥 들어가죠? 루프 배선은 2가닥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2가닥 이렇게 해서 자, 예시와 같이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2가닥이죠. 2가닥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2가닥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2가닥이죠. 이런 식으로. 자, 루프가 아닌 곳은 몇 가닥이죠? 루프가 아닌 곳은 4가닥. 그러면 여기는 4가닥. 이렇게 4가닥 들어가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는 몇 가닥이냐? 지금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전화선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6가닥이 들어가죠. 6가닥. 그래서 여기는 6가닥. 자, 이렇게 해주면 가닥수까지 다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 다이어프램입니다. 여기서 동작 순서에 맞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부터 보실게요. 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감지기가 자동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VP, 슈퍼 비주리 패널을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수동이죠, 수동. 자, 자동인 경우는 감지기고요. 수동은 슈퍼 비주리 패널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건 뭐예요? 1번은 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감지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해서
SVP를 조작하면 수동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죠. 그러니까 감지기가 동작하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SVP를 눌러도 수신기로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신호를 보내게 되면 바로 두 번째는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 밸브, 즉 전자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수신기가 신호를 받으면.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것은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면 바로 경보 밸브인 여기 있죠. 준비 작동식 경보. 그죠?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을 하게 돼요. 준비 작동 시에. 그래서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작동을 하죠. 또는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죠.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측에 있던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관 내 유수가 발생하고 폐쇄형 헤드를 통해서 물이 방수가 돼요. 이렇게 헤드를 통해서. 그러면 배관 내의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럼 배관 내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를 하면 이거를 감지해서 바로 펌프가 기동되면 배관에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내에 감압이 되면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작동하고요. 펌프가 작동하고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서 마지막에 오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경보 발생이죠. 사이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5번에 들어가는 것이 경보 발생입니다. 그래서 사이렌 작동. 사이렌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요 4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죠. 경보용 압력 스위치 작동. 그래서 4번은 경보용 압력 스위치 작동이다. 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자, 바로 누전 경보기에 대한 문제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암페어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몇 암페어 이하죠?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15암페어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경계전류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류에 있어서는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다. 자, 전격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누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3번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이것,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바로 화재 그리고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누전 경보기에 대한 기준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